금리 인상 기조가 뭐 멈추거나 안정적인 그거를 기대를 하는데 지금 상단이 7%고 지금 경제 상황 고려했을 때 뭐 한 8% 많게는 10%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아까 턱밑까지 올라왔다 그러는데 지금 코 완전 눈까지 지금 잠길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어때요? 어쨌든 미국 연준이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좀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그리고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엔화를 엔저 현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면은 또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이제 일본 그 전에 중국이 더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도 막 갖고 있어서 이 어쨌든 엔화 방어에서 최근만 해도 일본이 1조 2천억 달러 미국 국채를 2조 2천억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87조 원을 써서 벌써요. 팔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서 이 미국 국채 시장이 올라가면 수익률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도 금융 분야가 이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좀 관계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조 어쨌든 연준에서 이제 파월이 얘기하는 게 나도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언제까지 나도 잘 네. 모르겠다. 언제 멈출지 모른다. 이런 걸 던져봤을 때는 뭐 자이언트 다음에는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지만 그래도 2.5pp나 0.5나 어쨌든 계속 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서민들의 곡소리를 안 듣는다는 건 아니고 들을 거예요. 분명히 듣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리면 외화가 빠져나오고 또 더 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오르는 거는 저부터는 기정사실화 돼 있고 내년까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올라서 서민들이 정말로 힘든 정말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켠에서는 또 집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계속 모아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갚기 위해서 돈을 아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게 10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들도 있어서 돈을 계속 저축을 해서 그 기회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값을 머리에서 살지 어깨에서 살지 무릎에서 살지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금을 보유하시는 분들 상당히 모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로 일단 보입니다. 네. 그 파월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의 예측을 좀 해본다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평균치는 아니어도 상단은 10%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약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올해 안에 뭐 빠르면 이달 그죠? 다음 달 초쯤에 이제 최저 5.5에서 6%, 최고 8에서 8.5%까지는 진입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8.5%인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연준에서 인상을 또 한 번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9%대 이상, 그죠? 9에서 9.5%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10%까지는 안 가더라도 잘못하면은 9%대까지는 진입할 수도 있어요. 진입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미국 중간 선거인데 우리가 이제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제 공화당이 이길 바라야죠. 네? 바이든이 이기면 민주당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기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대뽀잖아요. 무조건 금리 물가 오르니까 금리 올린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저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아니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오른다 그래서 이제 대출금리가 우리나라처럼 민감하게 연동하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오르면 뭐 그냥 바로 또 오르잖아요. 그죠? 몇 배가.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중간 선거인데 보니까 이제 그 공화당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화당이 이제 다 상하원을 다 이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이제 아무래도 줄이게 되면 어떻게든 그 이제 러시아랑 어느 정도 전쟁이 시간이 좀 단축될 가능성이 있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미국이 이제 많이 못 도와주겠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이제 어떤 휴전을 하게 되겠죠. 이제 협의를 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이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되고
또 미국도 이제 기준금리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부터 어느 정도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길 기대를 해야 되죠. 만약에 이제 민주당 바이든이 되면 제가 보기 금리는 이게 전쟁은 이제 계속 장기화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금리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 뭐 내년 초, 내년 가을 뭐 여러 가지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10% 가능성이 있냐? 근데 올해는 10%까지는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8.5%, 8%대 중반, 뭐 한 번 더 하면은 9%대 중반까지 9%대까지는 최대 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두 자릿수는 조금 겁을 내시는 것 같은데 두 자리 그리고 왜냐하면 한 자리하고 두 자리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자리까지 가면 아마 정권이 예,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10%대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IMF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세대는 알지만 금리가 뭐 14%, 17%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사채업자지. 이게 10%대 넘어가면 사채업자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경우에 이제 정부가 이제 좀 개입을 하겠죠. 한 자리 선에서 아마 어떻게든 막아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